안녕하세요. 애니톡 주니어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일명 자캐라고 하는 내 캐릭터를 만들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자캐, 즉 내 캐릭터를 만들어 볼 건데요. 캐릭터의 설정을 넣어 더 입체적으로 재미있게 상상하는 수업을 할 거예요.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 설정입니다. 캐릭터 디자인뿐 아니라 이름, 나이, 키 등등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캐릭터를 멋지게 디자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캐릭터의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캐릭터가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림은 너무 내 스타일인데 설정이 이상해서, 스토리가 이상해서 끝까지 안 본 경험이 있나요? 혹은 그림체가 너무 예쁘거나 멋진 게 아닌데도 설정이 재미있어서 캐릭터가 더 멋있어 보이거나 귀여워 보이고 매력적으로 느껴진 경우가 있나요? 이처럼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캐릭터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저 그런 캐릭터로 보이기도 한답니다. 이 왼쪽에는 캐릭터를 디자인하고 중앙에는 캐릭터의 설정, 그리고 오른쪽엔 설정에 맞는 소품들을 그리도록 할 거예요. 캐릭터를 설명할 수 있는 설정에는 먼저 이름, 성별, 나이, 캐릭터가 살고 있는 시대, 살고 있는 나라, 국적, 캐릭터의 키, 몸무게, 혈액형, 생일, 가족관계, 직업, 꿈, 좋아하는 것, 이 캐릭터가 싫어하는 것. 이렇게 있어요. 이 외에 다른 설정을 추가하고 싶다 하면은 추가해도 됩니다. 캐릭터를 먼저 그리고 설정을 해도 되고 설정한 후에 캐릭터를 디자인해도 됩니다. 저는 캐릭터를 먼저 디자인해 볼게요. 그런데 그리다가 어떻게 디자인해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잡힌다 하는 친구들은 설정을 잡아주고 그리는 거를 추천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정해진 후에 하면 또 잘 그려질 거예요. 저는 하고 싶은 캐릭터가 있어서 그 캐릭터를 먼저 하고 그 캐릭터에 대한 설정을 구체적으로 한번 상상해 볼게요. 자, 이제 캐릭터를 그릴 건데 주의할 점. 캐릭터는 꼭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 수업을 할 때 친구들이 캐릭터를 그리니까 꼭 사람을 그려야 돼 라고 생각해서 저는 사람 아직 못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죠?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사람이 아니어도 돼요. 동물일 수도 있고 사물을 본따 만든 예를 들면 스폰지밥 같은 캐릭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미니언즈 같은 또 다른 형태의 캐릭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캐릭터든 상관이 없어요. 또 사람을 그릴 때도 사람은 꼭 몇 등신, 7등신, 8등신 비율이어야 해 이런 것도 사실 없거든요. 짱구같이 2등신 캐릭터가 있을 수도 있고 7등신, 8등신이 아니라 10등신이 넘어가는 아주 기다란 캐릭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유롭게 원하는 형태의 캐릭터를 디자인해주세요. 저는 많은 친구들이 사람 캐릭터를 많이 그리고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사람 캐릭터로 해볼 예정인데 인체를 아직 배우지 않은 친구들 중에는 사람을 그리고 싶지만 어려운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제 방식대로 한번 따라해봐도 좋습니다. 인체를 배우는 게 사실 가장 좋긴 한데 어렵다면 동그라미 4개만 기억해줘도 좋아요. 예를 들면 가장 큰 동그라미는 머리. 그릴 때 주의할 점. 종이 안에 내가 발을 어디까지 그릴 건지를 계산을 하고 머리를 잡아줘야 돼요.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머리를 너무 크게 그리거나 너무 아래쪽에 그려서 다리가 잘려서 결국 다시 지우고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 어디까지 그려야지 라는 계산이 꼭 있은 다음에 그려줘야 좀 더 안정적인 비율로 그릴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먼저 머리 위치를 잡아줄 거고요. 그리고 목도 어느 정도까지 할 건지 잡아주세요.
목이 없이 나오면 눈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목도 살짝 잡아주고 어깨와 갈비뼈가 있는 상체 일부를 살짝 그려줄 거예요. 그리고 갈비뼈와 상체에 보면 갈비뼈 밑에 또 허리가 있거든요. 우리 뱃살 있는 그 허리 부분도 살짝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골반도 하나 잡아주세요. 저는 여자 캐릭터를 할 거여서 골반을 조금 더 위에 동그라미보다 좀 더 넓게 잡아줄게요. 그리고 다리를 할 건데 다리는 뭐 동그라미로 잡아도 되지만 저는 방향만 잡아줄게요. 이렇게 여기는 이런 각도로 그려줄 거예요. 팔은 보통 팔을 뻗었을 때 앞서 말한 것처럼 캐릭터의 비율은 좀 달라도 돼요. 팔이 길 수도 있고 팔이 짧을 수도 있고 팔이 뭐 3개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비율로 하고 싶다 할 때에는 팔꿈치는 보통 이 배꼽, 이 허리 정도 옆에 와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해주면 되고 그러면 손끝은 어디까지 그려야 좀 더 안정적일까? 라고 고민된 친구가 있다면 허벅지의 반 정도까지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손을 뻗고 이쪽에 손을 뻗고 있는 캐릭터로 해볼게요. 자, 이제 기본적인 틀은 이렇게 잡아봤고요. 여기에 이제 넣어볼 거예요. 원하는 스타일대로 아무렇게나 그려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창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료가 진짜 많이 필요해요. 왜냐면 앞전에 영상을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창작을 할 때는 내가 늘 그려봤던 방식대로밖에 못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교복 많이 그려봤지 라고 해도 교복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나 신발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라고 해도 찾아보면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형태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 잡을 때 보통 동그라미 잡고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이런 십자선이라고 하는 눈 위치 대략, 코 위치 대략 잡아주면 좀 더 기울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가끔 친구들이 그림 그리고 나서 오른쪽 눈 너무 잘 됐는데 왼쪽이 너무 올라갔어요. 짝짝이가 돼서 이상했어요.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어디까지 해야지 라고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면 좀 더 실수 없이 안정적으로 그릴 수가 있답니다. 평소에 작게 그리는 걸 좋아했던 친구들은 본인이 그려봤던 캐릭터를 그려도 좋아요. 이 시간에는 캐릭터를 멋지게 그리기보다는 설정을 구체적으로 하는 연습이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그려봤던 캐릭터여도 좋습니다. 손 그리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손에는 보통 손가락이 손바닥만큼이나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손바닥 먼저 잡아주고 거기 손가락들 5개를 붙여주세요. 긴 치마를 입힐 건데 그래서 다리는 여기는 가려져서 그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다리를 그려야 되는 친구들도 아까 줄처럼 길게 늘어뜨렸던 그 선에서 반을 자르면 무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우리 소세지 그릴 때처럼 모든 관절에는 좁아지기 때문에 갔다가 좁아졌다가 다시 나오게끔 해주면 돼요. 이렇게 스케치한 후에는 펜선과 채색까지 해줄 거예요. 저는 미리 앞전에 펜선이랑 채색을 조금 진행을 했었는데요. 친구들도 펜 따고 채색을 해도 돼요.
그런데 난 펜 따는 게 너무 싫다 하는 친구들은 펜선 생략해도 됩니다. 단 캐릭터가 흐릿해 보일 수가 있어요. 펜은 선을 정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펜선이 있으면 좀 더 또렷하고 명확하게 보이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나는 펜이 필요 없어요, 펜 안 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는 예를 들어서 빨간 치마다 하면 사용했던 그 빨간 색깔로 라인까지 또렷하게 한 번만 더 정리해주세요. 그러면 펜선, 검은 선이 없어도 더 또렷하고 깨끗하게 보일 거예요. 저는 조금 미리 진행을 했었던 게 있어서 거기다 이어서 해볼게요. 이렇게 똑같이 펜을 따고 저는 이렇게 펜으로 땄습니다. 펜으로 따고 색깔을 칠했고요. 친구들 중에 저는 색연필 싫어요, 물감으로 할래요, 물감해도 됩니다. 마카 하고 싶어요, 마카 해도 돼요. 어떤 재료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색깔이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얼굴인데 파란 색깔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팔도 2개가 아니라 3개일 수도 있는 거고, 꼭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이래서 좀 이상하지 않을까 생각하지 말고 원하는 대로 과감하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캐릭터 디자인은 끝났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어떤 캐릭터의 형태든 다 좋습니다. 모두 재미있게 그려보았을까요? 여러분의 그림이 너무 궁금한데요. 그리다가 어렵거나 궁금한 점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캐릭터의 설정과 소품을 이어서 그려볼게요. 안녕!